반갑습니다. 11월 8일 일요일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특징적인 종목군들, 궁금해하시는 종목군들 최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종목, 오성첨단 소재와 우리기술투자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뉴스 테마 특징주로 해서 ABL 바이오, LG전자 이야기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 어떤 종목들 인기적으로 검색했나 봤더니 삼성전자와 녹십자가 있었네요. 그래서 요 두 종목까지도 같이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오성첨단 소재 먼저 볼까요? 오성첨단 소재. 자, 이 기업은 이제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첨단 소재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마리아 화나 관련한 그런 종목입니다. 약간은 뭐 죄악주 이렇게 봐야 되려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일단 마리아 화나의 합법적인 부분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관련주로 구분이 좀 된 부분이죠. 지금 이 오성첨단 소재의 자회사가 있어요. 카나비스 메디칼이라는 기업인데, 이게 식약처로부터 이제 대마초 취급 허가를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서 의료용 대마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마리화나가 어느 정도 이제 합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취급을 하고 있는 기업의 모회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근데 이 마리화나 같은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 죄악주적으로 또 좋은 쪽에만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건 뭐 그런 내용들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일단 열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치는 조금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아직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어서 직전 고점에 대한 어떤 저항 같은 건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남아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 매수가 최근에 들어오는 모습도 긍정적이고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치들을 조금 더 반영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12%대 상승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포인트, 이 윗골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몸통을 다 뭉개버리는 모양새도 아니었고요. 그냥 요 정도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윗골이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일단 늘지 않았다는 부분.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열려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홀딩, 보유 전략 움직여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고 그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라인 때, 4,000원 라인 때, 여기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신규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신규 접근이 조금 애매한 위치예요. 뭐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 또 수급적인 상황, 추세적인 상황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매수가 들어가기에 조금 애매한 위치에 걸려 있거든요. 왜냐면 위쪽 고점대 라인에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의 어떤 애매한 상황이 연결된다라면 매수해 놓고 좀 고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배경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관찰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매수보다는 관망,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홀딩 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매도보다는 홀딩이나 관망이 더 좋은 것 같고요. 신규 조건은 조금 관찰한 이후에 상황을 결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성첨단 소재는 일단 홀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거래량 특징주 쪽에서 우리기술투자 봐야 되겠죠. 우리기술투자는 강한 상승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한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가상화폐가 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죠. 그리고 페이스북의 가상화폐죠. 리브라가 한국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가상화폐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상화폐, 비트코인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라는 그런 곳의 지분을 현재 우리기술투자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 관련주로 해가지고 뭐 2017년도 후반부에 굉장히 많이 오른 기업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조용해졌다가 다시 가상화폐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그때 기억을 좀 살려본다라면 더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거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하지 않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양봉 크기가 크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남아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RSI 지표가 지금 과매수 국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변동성을 통해서 이 단기적 시세가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 들어가시는 것은 좋지 않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그대로 홀딩하시면 괜찮아요. 유지를 그냥 해 나가시고요. 상승에 대한 포인트에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제 4,500원, 그 다음에 조금 타이트하게 본다면 4,300원 정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범위 위쪽에서는 홀딩을 하시되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조금 조정이 깊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을 나서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거래량 늘어나는 부분들 뭐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만약에 저 거래량을 뛰어넘는 형태에서의 음봉이 나온다거나 변동성을 가지게 된다면 부담감을 가지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규 접근 따라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요. 인기 검색 종목 한번 먼저 볼까요?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그 재료들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상속세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삼성그룹주들의 움직임들도 같이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기대치는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은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좋고 배당도 더 확대될 것이고 다 좋은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와 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요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황이죠. 지금 거의 2조 원 가까이 11월 달에 매수가 들어온 부분인데, 이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적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온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면 꾸역꾸역이라도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6만원대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6만원대 이 고지가요, 지금 저항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저항대 근처에 거의 다 왔어 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넘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분명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조정이 들어와서 59,000원이든 59,500원이든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조정은 무시하고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홀딩 하시는 부분에서 전략적인 포인트들이 더 좋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나 또는 그런 것보다는 홀딩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매수는 따라가기보다는요, 말씀드렸듯이요, 59,000원 근처 지점까지 좀 조정이 나와준다라면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싸게 매수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조금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상당히 유리한 그런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왕창 사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를 통해서 조금씩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유지하시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변동폭이 조금 아래쪽으로 기울어진다라면 그 시점에서의 매수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녹십자 볼까요? 네. 녹십자는 이제 백신과 관련한 부분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고, 내년도에는 또 실적이 급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면서 증권가에서는 이제 목표 주가를 계속 올려잡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배경들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이 시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죠. 현재 시점은 일단 그런 상황을
가지고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도 한번 지난 8월달 그때도 한번 보였듯이 단계 상승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격을 좁히는 모습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지금도 이제 진행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추세는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상승 추세로 아주 정상적인 흐름을 밟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은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5일선을 따라 움직인다라면 무리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는 전략이 가장 맞는 전략이고요. 나중에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32만 5천원에서 33만원 수준, 이 정도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위치는 뭐 그냥 가지고 가시는 데는 별 부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연결됐을 때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요 아래쪽 32만원 정도 수준까지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가면은 25%가 넘어요. 그러니까 25%에 달하는 이런 변동성을 내가 생각하면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쉽진 않으실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대응하시는 전략은요, 일단은 저런 매수는 따라 들어가시기 곤란합니다. 꼭 따라 들어가셔야 되겠다라면 비중을 조금 줄여가지고 소량만 접근하시고 상황 보고 재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을 권장해 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은 강력하게 홀딩하시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홀딩 전략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적 좋아지고 있고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위탁 생산 관련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좋은 그런 재료나 그런 뉴스거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홀딩 전략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요, 일단 뉴스 특징주로 되어 있죠. 네, 이 종목은 조금 오늘 내려온 종목인데 ABL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 9.28% 하락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이제 뭐 많이 올라온 것도 없는데 주가 하락이 좀 크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종목은 또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개발이 중단이 돼 버립니다. 이 치료제 개발이 중단됐다는 것은요, 이쪽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또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 여기에서의 개발이 중단됐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주가의 흐름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 그냥 오후 들어서면서 그냥 쭉 빠져버린 모습이죠. 네. 그냥 스물스물 진행되다가 오후에 13시 넘어가면서 이 뉴스 나오고 쭉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 그 다음에 단기 반등 나왔지만은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너무 많이 빠진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고요. 그 이후에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의 패턴이라면 추가적인 하락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23,000원 구간 지지선 역할을 할 겁니다. 23,000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매도 의견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23,000원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만 홀딩 유지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반등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기대할 것은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이 음봉 자체가 워낙 좀 크죠. 거래량이 많지 않았지만은 음봉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압박은 계속 있을 거고요. 반등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3만원 아래쪽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일단은 유리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23,000원 지지선 라인 때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쪽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왜냐면 23,000원과 24,000원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기다려 보시고요. 23,000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은 뭔가 추세적인 반등이든 기다려 볼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23,000원 꼭 기억하시고요. 네, 그 위쪽에서만 보유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BL 바이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종목 더 볼 것이 LG전자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모바일 영업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 즉 이 모바일 사업을 계속적으로 좀 키워나가겠다, 이런 전망이 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내년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동차 쪽으로의 어떤 전장 부품들 납품하고 있는 모습에다가 최근에는 중국 화찬 세미텍이라는 그 기업에 이제 마이크로 LED 칩을 수급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들은 뭔가 이제 좀 새로운 그런 포지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세미콘라이트
LG화이트라는 기업의 이제 그 기대치가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이 마이크로 LED 칩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해내겠다라는 LG전자의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발생되는 부분들은 자동차 전장 부품이라든지 또는 뭐 그 이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런 첨단 부품 장비들, 전자제품들 또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LG전자 쪽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고요. 일단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LG전자는 가전과 연결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좀 받아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되고 개선이 된다라면 이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죠. 결혼식도 다시 많이 진행될 테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LG전자의 수혜가 됩니다. 뭐 재료적인 부분도 일단 그런데요. 추세적인 부분들은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죠.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 잘 올라왔는데 이게 98,900원까지 가다가 좀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데드크로스 상황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위치죠. 다만 장기 추세는 상승세로 기울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사실 겁먹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려오게 된다면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더 잘 잡힐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차적인 지지선은 84,000원에 있습니다. 이탈하게 되면 매도 의견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번 지지라인대가 여기 7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84,000원에서 77,000원까지는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7만원대, 77,000원 정도 수준까지 이 변동폭에 대한 지지선을 좀 확인하면서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는가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그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일단 거기까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홀딩 전략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신규 매수 들어가지 않는 게 유리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차적으로 타이트하게 보시거나 조금 느슨하게 77,000원까지 보시거나 이렇게 전략을 짜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은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9만원대 회복하고 나서 상황을 보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승에 대한 여력은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오성첨단 소재, 우리기술투자, ABL 바이오, LG전자, 삼성전자, 녹십자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 진단을 통해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음들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